네,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30일. 오늘은 이제 1년이 마감이 됐죠. 근데 이제 화요일 날이면 이제 2023년 1월 2일이죠. 거래가 처음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코스피가 어떻게 마감됐나 한번 좀 차트를 보시면요. 어, 예상대로 안 좋게 끝났죠. 뭐 지지선이 뭐 다 이탈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지지선을 언제 깨냐, 뭐 이런 얘기죠. 지금 그리고 현재는 이 고점과 저점에 대략 한 4분의 3, 4분의 3에서 지금 이제 돌릴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뭐 미국장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빠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위치는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은 좀 상승을 하겠지만 어쨌든 마감을 거의 이런 식으로 끝냈다는 거는 뭐 거의 아,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러니까 매수 주체 입장에서는 어, 그냥 거의 그냥 뭐 묵사발을 시킨 거죠. 그 내년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했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물론 4분의 3에서 돌린다고 그래도 돌리고 난 후에 그 급상승이나 이런 게 나올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죠. 대표적인 이런 예, 여기서도 지지를 쌍바닥을 한 다음에 쌍산이 나오고 계속 흘러내리죠. 그죠?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차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이제 이 고점을 못 뛰어넘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사실은 이제 이 고점에서 정리를 사실은 할 분은 이제 지수 보고 하는 분들은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이 고점을 못 들었기 때문에 계속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거죠, 사실은. 그죠? 이 하락 파동이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저점을 뭐 이렇게 다시 어쨌든 이 저점을 다시 깰 확률이 높아졌죠. 그죠? 만약에 이 저점을 지지해주고 제일 이상적인 모습은 이렇게 뭐 수렴 비슷하게 계속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준다면 더 모양은 좋은데 그러면 더 그나마 이 바닥권에서 뭐 이렇게 횡보를 해준다면 더 좋은 그런 차트가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차트보다는 하방이 좀 열려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하락 파동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구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금화를 하고 싶으신 분은 좀 늦었어도 더 빠질 확률이 높다 생각되는 분들은 현금화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 월봉을 보시면 월봉도 그렇게 좋게 끝나진 않았어요. 보시면 이제 이 121선을 살짝 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21선을 다음 달 초에는 어쨌든 이 그 5일선을 찍으러 위로 올라가겠지만 찍은 다음에 다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월 초에는 좀 그래도 주식이 1월 초에는 좀 상승을 하겠죠. 초에는 상승을 좀 하겠는데 되려 뒤로 갈수록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위험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중순 전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만 조금 상승을 할 확률이 있어요. 그 확률은 이 5일선과의 이격, 여기 보시면 5일선과의 이 이격이 있죠. 5일선이 여기 가고, 요 120 월선이 이렇게 가니까 이 월봉상에 이 이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죠? 상승한 후엔 또 다시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월봉이 그냥 상승한 세로 끝나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5일선을 찍으면 5일선이 저항선이 되죠. 이게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월봉은 월 후로 갈수록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다. 이게 저항선이 되죠. 그렇습니다. 5월선이 저항선이 되죠. 그래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시황은 그래요. 초에 조금 좋을 수도 있고 뒤로 갈수록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코스닥도 한번 일봉을 보시면 코스닥은 뭐 거의 다 왔어요. 그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코스닥이 사실은 차트상으로 전형적인 더 하락 패턴이에요. 그죠? 보시면은 뭐 거의 얘는 뭐 거의 이게 없이 그냥 떨어졌다고 봐도 되겠죠. 그죠? 얘는 그냥 떨어졌어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락 파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이제 전고점을 못 넘으면서. 요번에도 사실은 여기 살짝 붙었다가 미끄러진다면 뭐 이렇게 미끄러지겠죠. 그러니까 월 초에 조금 옆으로 횡보하다가 중반에 더 아찔한 상황. 그래서 1월 말부터 좀 이제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다. 초에는 좀 괜찮죠. 초에는. 그러니까 그때 뭐 재료가 안 나오거나 그렇다면 주식을 정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간단간단합니다. 여기 깨지면 적어도 많이 나가겠죠? 왜냐면 여기를 계속 보면 이만큼씩 빠지죠? 그죠? 그럼 용분에도 한 이만큼 빠지겠죠? 천, 그러니까 뭐, 대충, 보셔도, 코스피 기준 2천이 깨지는 건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에만 조금 반짝하고 뒤로 갈수록 어두운 전망을 할 확률이 높죠. 물론 이제 예측인데, 이 하락 파동을 과연 지금 이렇게 하락해서 내려오는 이 파동을 횡보 패턴으로 바꿀 수 있냐 이거죠. 이 하락 파동을 횡보 패턴으로 바꿔줄 수 있냐 이거죠. 이렇게 하락 파동을 여기서 이렇게 횡보되는 파동으로만 바꿔줘도 괜찮거든요. 박스권으로. 근데 이제 이거가 여기를 깬다면 다시 하락 파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2023년에는 경기 침체가 확인되는 해로서 주시장도 어쨌든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미국 상황은 어떤지 한번 미국의 대표 주식 한 두 개만 볼게요. 네, 이게 애플 주식이에요, 애플. 애플 주식인데 애플 주식도 지금 상승하다가 많이 좀 하락하고 있죠. 우선 일본부터 볼게요. 일본부터 보면 완전히 역배열로 바뀌었죠. 예, 역배열로 바뀌었죠. 그죠? 역배열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애플, 테슬라 뭐 이런 거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상승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조정이 심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 조정이 어디까지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도 넉넉지 않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이 하단을 깼다는 거죠. 주봉상에. 그죠? 하단을 깼죠. 네. 그래서 애플도 하락 파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이 저점을 한번 찍을 것 같아요. 이때처럼 그럼 많이 빠지겠죠. 거의 2000년도 한 3월 달 정도 가격.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작될 때 그때쯤인 얘기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때까지로 빠질 듯해요. 그죠? 빠지겠죠. 그죠? 지지선은 여기에요. 지지선은 여기 보이죠? 그죠? 그래서 많이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애플 봐도 미국도 넉넉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거는 월봉상에 대충 이 구간을 봤을 때는 계속 날아갈 것 같았지만 지금 미국 주식도 다 지금 이렇게 돼서 사실은 여기서 파동이 얼마까지 하락할지 알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또 다른 종목 보죠. 이거 애플 주가예요, 애플. 네, 그 다음에 테슬라 보죠. 테슬라가 많이 맞죠. 많이 하락해서. 테슬라 일봉을 보죠. 엄청 빠졌죠. 테슬라는 뭐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자동차가 안 빨리지겠죠. 잠깐 여기서 이틀 살짝 올렸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테슬라는 거의 4분의 1 토막 났다는 말도 있죠. 고가 대비. 주봉을 보십시오. 주봉을 봐도 엄청 빠졌죠. 이제 살짝 잡아주고 있어요. 이런 차트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테슬라 막 엄청나게 우량하다. 테슬라도 이때를 봤을 때는 우리들이 다 그랬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미국 주식은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죠? 계속 주정 주면서 가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거의 다 상승분이 다 빠졌고, 어, 이제 60월 선도 깨졌어요. 테슬라는 잡아주는데,
그래도 저점이 깨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깨졌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 120월 선까지. 테슬라는 이 고점 대비 정말 뭐 엄청 빠진 거죠. 거의 뭐 웬만한 우리나라 주식 삼성전자만큼 빠졌다고 봐야 돼요. 급격하게 빠졌죠. 그래서 미국도 넉넉하지 않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스닥에 있는 소형주들은 뭐 거의 막 8, 90%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손실이 엄청날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자, 그럼 삼성전자를 보죠.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정확하게 역배열.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가 일봉이 역배열이죠. 그리고 한번 주봉을 보죠. 주봉. 주봉을 보면 이 고점을 잠깐만요. 이걸 살짝 넘었다가 빠졌네요. 넘었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대략 이렇게 박스권으로 흐를 확률도 있어요. 지지만 나온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당분간 주봉상에. 자, 월봉을 보죠. 월봉을 봤을 때는 여기까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4만 원대까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끝을 이렇게 끝냈으면 안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깨놨으면 좀 물론 다시 반등을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46,000원까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반등을 줘도 다시 여기서 반등을 준다 쳐도 다시 요거를 맞고선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하락의 힘이 끝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돌리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해갖고 이렇게 해서 돌려서 올려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월봉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안 좋다. 안 좋다. 4만 원이 보여요. 요번 달이 아니래도 다음 달이라도 하여튼 두세 달 안에 특히 3월 달에 4만 원대 갈 확률이 높네요. 3월 달에. 3월 달이 굉장히 뭔가 큰 이벤트, 뭔가 폭락이 올 것 같은 얘기가 많죠. 삼성전자까지 봤는데요. 안 좋아요, 시험. 안 좋습니다. 네, 율촌화학이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이 주식이 계속 이 3개월짜리로 봤을 때는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이 일봉을 보면은 한 3개월 정도의 일봉이 나와요. 3개월 정도. 근데 3개월 정도 일봉이 나오는데 3개월 정도 일봉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지속 상승 우상향을 살짝 하지만 이걸 또 길게 보면 또 달라져요. 주식이 우리가 보는 것 같이 그렇죠. 오랫동안 이 밴더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밴더에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살짝 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천화 같이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되는 주식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길게 보면 그렇게까지 상승한 주식도 아니고 일정 밴더에 머무른 주식이죠. 물론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보십시오. 이때부터 상승을 이제 이 밴더를 사실은 이때까지 큰 상승이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때까지 사실은 이제 이게 한 26,000원 정도 상단이 26,000원 정도인데 26,000원에서 이제 여기까지 갔으니까 한 만 원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 정도 5달 동안 만 원 정도 오른 겁니다. 5달 동안 만 원이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은 추세를 보면은 월봉이나 이런 걸 보면 항상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였다가 정말 좋은 주식이면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은 아까 애플이나 테슬라도 봤지만 이런 변곡점들이 나오는 주식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일봉으로 보면 계속 이럴 때는 상승한 것 같지만 또 이럴 때 계속 하락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간마다 이제 보는 시점이 달라져요, 사실은. 그래서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하는 주식이 정말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게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바이오 주식 말고는 이제 거의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경기 침체니까. 그죠? 이제 2차 전지부터 다 해먹고 오로지 좀 덜 안 한 게 이제 방산 주식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기 침체에서 살아날 섹터가 보건 쪽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개별주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잘 가던 주식들도
지금 다 이제 이렇게 돼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에요. 예, 제가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항상 애플, 테슬라를 신봉을 했죠. 분명히 다시 저 추세로 들어설 거다. 근데 저 추세로 들어서려면 최소한 상승 추세로 들어서려면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주가가 뭐랄까 이제 박박 기어야 돼요. 빠져야 돼요. 3년 동안 이제 저점이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애플이나 테슬라도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또한. 그래서 대표주들이 이렇게 우상향을 이제 멈췄다. 우상향을 멈춰서 이제 이렇게 하락 파동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주식들이 나올 수가 없는 시황이 이런 주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뭐 좀 직장인들처럼 편하게 하고 싶으신 걸 저도 이해가 되고 저 역시도 그런 주식을 찾고 싶은데 그런 주식은 이제 바이오에서 그것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푹 빠졌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또 가다가 막 이런 식으로 엄청 흔들면서 갈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되면 이제 유연한 주식은 또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그리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를 버텨야 돼요. 장기간. 그래야 그것이 결과적으로 재료가 있는 개별주를 장기간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재료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재료가 안 나오는 주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게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몇 종목만 그냥 한번 샘플로 한번 보면서 한번 다시 보죠. 율촌화학도 이제 거의 고점 징후가 나왔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가 그래요. 지수가 꺾이면서 같이 꺾이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종목을 좀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보로노이를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봐보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이제 이렇게 사서 시세가 이렇게 나오죠. 최고가를 뚫었죠, 이번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파동을 계속 그리면서 최고가를 뚫어주기 때문에 앞으로 위로 더 가겠죠. 물론 더 갔다가 또 꼬라박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로노이 같이 기술 이전이 여러 개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게 이제 기사화도 됐죠. 예. 이런 주식들만 그나마 우상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보여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 주식을 이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죠? 그러고서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가죠. 자, 그것도 보면 주봉을 보면 월초에 이 주식은 또 빠져요. 5일선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겠죠. 5일선을 찍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때 매수해야 돼요. 이때 매수. 이때 매수. 마지막 매수기예요. 매수기. 마지막 매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 이제 이 매물대를 오면 많이 흔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많이 흔들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살 수 있는 마지막 매수 기간이 1월 달에 이 5일선 찍을 때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장기간 들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흔들다가 지루하게 한 석 달도 흔들다가 쭉 갈 거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시총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 기술이전 되는 거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보로노이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로노이는 이때 2만 원대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만 원만 가도 벌써 2배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최악일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차트는 다 망가져 있을 때예요. 물론 이럴 때 더 빠질 수도 있거나 횡보할 수도 있지만 이때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시기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기가 왔을 때 물론 내려갈 확률도 있고 올라갈 확률도 횡보할 확률도 있지만 횡보나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요럴 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가는 주식은 어쩌면 본인들이 잡으면 그게 고점이라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매해요.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보러너이는 이제 그때 되겠지만 한 5개월 정도 가져가면 한 10만 원 정도를 가려는 걸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주식이.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런 걸 안 사시면 할 수 없죠. 매수 타이밍도 가르쳐 드리죠. 근데 안 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종목을 좀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나마 이렇게 뭔가 매출이 급상승할 수 있는 게 있는 이런 주식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센을 보자고요. 소프트센.
소프트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가 마지막 날 빠지긴 했지만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계속 상승 중이죠. 예, 약간씩. 그러면서 이제 파동은 뭐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봉상인 이래요. 소프트센. 소프트센은 제가 이게 뭐 재무적으로 엄청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세력이 들어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가를 올리려는 세력이 있어서 그래요. 세력이 있으면 어쨌든 실패할 경우도 있지만 성공할 확률도 좀 높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봉을 봅시다. 주봉을 보면은 이제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매집이 잘 이루어졌다는 거죠. 주봉상. 그죠? 물론 이제 가격적인 하락도 있고요. 그리고 매물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가 대충 매물벽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올려도 괜찮은 아이템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또 월봉을 보죠, 월봉. 월봉을 보시면 어쨌든 양봉이 3개 나오면서 요 이평선들을 다 이렇게 천천히 찍으면서 이제는 요 이평선들을 찍으러 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매물 때는 어차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가면 무진장 흔들겠죠. 그래서 이제 월봉상의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찍고 빠질 수도 있지만 찍고 빠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많이 흔들어줘야 돼요. 여기가 이제 매물벽이 세요. 그래서 한번 또 맞고 떨어지고 그래서 하단을 맞고 저번 달에 이렇게 하단을 맞고 이렇게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단을 맞고 떨어졌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상단까지 한번 도전했다가 또 빠지던가 어쨌든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주식들이 더 낫지 않나 이거죠. 물론 어느 정도 먹으면 지금은 빠따를 짧게 치고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주식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합시장이 다 무너져서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락 파동을 그리는데 어떻게 주식들이 계속 이렇게 그냥 승승장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개별주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수익이 한 어느 정도 낮다 싶으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버티다. 올해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연상으로 가고 이런 주식들이 많이 안 나올 거고 어느 정도 가면은 상한방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프트센을 예로 들었어요. 물론 이런 주식들이 많지만 세력이 그나마 들어가 있다. 그리고 차트를 좀씩 만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올 만한 주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인콘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콘까지 얘기를 해드리죠. 종목들은 많은데 디테일하게 보면은 뭐 더하죠. 네, 인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게 끝났어요. 어쨌든 뭐 여기까지 딱 맞춰놨어요, 지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빠진 기울기를 보면 이런 주식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미국의 자회사를 어쨌든 상장을 시켜서 그랬는데 상승률이 요거밖에 안 돼요. 지금. 엄청 짜죠. 그죠?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차트였어요. 그런데 또 얘네들이 지금 이 기업 내용을 보면 사실은 지금 이제 뭐야 그 코콤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코콤 보면 코콤이 이제 CCTV로 뭐 계속 뭐 갔죠. CCTV나 뭐 드론 관련돼서 갔는데 사실은 인권도 내용이 똑같아요. 얘네도 CCTV잖아요, CCTV. 그리고 통합 관제 솔루션. 얘네는 통합 관제 솔루션이 있어가지고 이걸 정밀하게 찍어서 그걸 관제하고 뭔가 그래서 요번에 그 무인기에 대한 사실은 저는 어, 상승을 한 번 정도 더 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못 갔는데 코콤은 엄청 가더라고요. 내용이 똑같아요, 코콤하고 회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그냥 한마디로 시세가 무너지면 그냥 막 뭉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했지만 1월 달에는 이렇게는 안 끝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월봉을 보면 월봉상에 이제 어쨌든 이 구간을 계속 횡보를 했는데 횡보를 하면서 이 60, 20월선이죠. 이 20월선을 찍고 빠졌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요번 달에는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찍고 빠지든 어쨌든 여기까지 대략 3,000원까지 3,000원까지 열려 있는 거죠. 물론 요번 달이 아니라 2월 달에 3,000원을 찍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3,000원을 두 달 안에 찍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3,000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보시면은 요때 또 매물이 좀 많죠. 거의 3,000원 한번 찍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인콘은 한 두 달 안에 쇼부 나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인콘을 그냥 꾸준히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뭐 이벤트들이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 또 자회사 하나, 미국에 또 하나 회사도 이제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인권 자체의 사업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좀 자꾸 뭐 무인기 넘어오고 이럴 때는. 그래서, 인권 갖고 계신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그냥 가져가시면 자기의 수량껏 아마 지금 들어가도 괜찮고요. 어쨌든 지금 가격엔 더 사도 되는데, 어쨌든 더 밀릴 자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회사를 미국에 상장시켜서 대주주가 됐는데 시총이 이거다? 아, 왜곡이죠. 물론 이제 지금 자이버사가 지금 현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뭐 그 회사의 임상이나 이런 거 발표를 하면서 아마 주가 부양을 할 겁니다. 스펙주가 다 그래요. 지금은 누군가가 누르는데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코컴을 보죠. 코컴이 좀 잘 갔죠. 네, 코컴을 보시면요. 회사 내용이 똑같아요. CCTV 해가지고. CCTV 시스템 제조 판매 똑같죠. 얘는 관제 시스템도 없어요. 그냥 홈적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얘보단 사실이 지금 시세를 준다면 그 뭐야 인콘이 더 줘야 되죠. 관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되게 너무 한마디로 주포가 그냥 얘네는 이제 그 유통 물량이 별로 없잖아요. 대주주가 50%가 넘죠. 그래서 아마 그거 차이일 것 같아요. 인코는 개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냥 막 눌러버리고 얘네는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유통 주식수에 따라서 아마 이번에 호재권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1월달, 2월달 안에 탈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세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코컴을 보시면 코컴도 이 1거래량을 보면 꼭 상한가 갈 것 같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거리다가 결국엔 빠졌죠. 이러면 분명히 이제 여기까지 뺀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날 정리나 요 다음 날까지도 시세를 줬어요. 코컴이. 아무래도 다 못 털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서 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시세는 끝난 거예요. 시세는 끝난 겁니다. 이거 더 올릴 수 없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밴더 하단과 거의 상단에서 끝났어요. 상단에서. 그죠? 상단에서 끝났죠. 윗꼬리 달면서. 그럼 계속 빠질 거예요. 이제 주봉상. 이렇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콤은 끝났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에,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거는 이 주식이 여기에다 물려 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뺐다가 여기서 조금 물량을 잡고 올리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거의 뭐 팔았으면 본전이죠. 그죠? 거의 본전이에요. 이런 식의 차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런 식이 전형적인 하향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체로 볼 수 있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어디서 횡보하다가 하여튼 1단이든 2단이든 계속 하락을 시켜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횡보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상승하고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요 매물대에서 딱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요 구간을 먹는 것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주식이. 이런 주식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호재가 없을 때는 계속 이렇게 흐르거나 뭐 이렇게 다시고 하고 뭐 이렇게 흐르고. 그러니까 계속 굉장히 지저분하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횡보나. 그래서 이제 하락장에서는 이런 패턴이 대체로 많이 나온다. 근데 만약에 주식이 더 많이 하락한다면 어떤 패턴이 나오냐? 이런 식이지 뭐 이런 식. 그죠? 계속 이런 식으로 빠지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살짝 올렸다가 이게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것도 올리게 된다면은
이 매물대가 주로 이제 뭐 여기에 형성이 돼 있다고 보면 여기까지도 못 올리고 요 정도 대체로 뭐 한 요 정도 매물대까지만 올리는 거죠. 요 정도 매물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 구간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정말 악랄하게 먹는 거죠. 이런 차트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쭉 빼다가 살짝 올리고 쫙 올리고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요 매물대까지는 절대 안 가죠. 이 매물대가 주 매물대인데 여기까지 못 가고 항상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할 거면 이런 주식밖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시세를 이런 데서 잡아서 요만큼 먹는 거예요. 요만큼 시세를. 요만큼. 판단 잘 해보세요. 코컴 같은 얘가 대표적인 거예요. 코컴은 시세를 더 줬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주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가 이제는 뭐 지금 보시면 횡보나 하락할 확률이 너무 높아서 다 이런 차트예요, 이런 차트.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힘드신 분들은 주식이 이제 좀 힘들죠. 저도 아까 말했지만 이제 보로노이나 그런 주식들 특히 뭐 몇 종목이 더 있는데 뭐 그런 건 그냥 나중에 추이를 보고 얘기해 드리겠는데 지금 확실히 보로노이는 그래도 앞으로 추세를 보고 좀 길게 가도 된다. 내가 4, 5개월은 가져가셔야 돼요. 사두고 그런 바이오 주식들 중에 기술 이전이 좀 여러 개 있는 회사들 몇 개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계속 무상향을 하는 거는 그렇게 기술 이전이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기술 이전이 여기서 진행이 된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쭉 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을 갈 때가 이게 대체로 기술 이전이 되려면 뭐 서로 회의하고 그래도 빠르면 6개월에서 길으면 한 12개월 후에 발표가 되죠. 그죠? 그 전에 이제 진행 중이다 하고 코멘트 날리고 그동안 계속 상승하는 거죠. 그 발표되면 쭉 빠지고 이런 스타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장이 최소한 횡보하는 장만 돼도 좀 계속 상승하는 주식들이 나오지만 이제는 그런 주식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이제 투자는 좀 올해는 힘들다. 왜냐면 종합지수 차트를 보시면 아니 이런 차트에서 뭘 바래요? 예? 아니 종합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예? 코스피 그나마 좀 안정적이던 코스피 삼성전자도 봤지만 주봉상 이런 차트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그런 회사들을 찾을 수가 있죠? 전 자신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예. 찾을 수가 없죠. 이렇게 흘러가는데 안정적인 차트가 나올 수가 없죠. 아까 말했듯이 그냥 계속 빼다가 그냥 한 번에 쭉 올려서 한 2, 3일 먹고 그런 주식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한 이틀이나 짧으면 하루 그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식이 계속 시세를 받아서 이렇게 가는 주식들이 가끔 나오는데 많지는 않고요. 이런 시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에,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힘이 응축돼서 좋은 호재 안고 여기까지 빠졌다가 좀 횡보하거나 그러다가 이렇게 쭉 가는 이런 주식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호재를 안고선 여기까지 빼는 거죠. 여기까지 쭉. 그랬다가 이렇게 쭉 올리는 거죠. 그죠? 그런 주식들밖에 거의 90%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가는 주식은 아마 한 1%에서 많으면 3%도 안 나올 거예요. 거의 1%대? 그렇죠. 최고 우량주들만 이렇게 갈 텐데. 지금 애플과 테슬라가 깨지고 있는데 예? 최고 우량주가 몇 개 나올까요? 예. 그렇죠? 별로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침체에 대한 수혜를 받거나 단기적인 수혜를 받는 주식들 아니면 지속적인 우상향 주고 찾기가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노력은 하겠는데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시황 자체가 너무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뭐 올해 주식을 하신다면 그것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현금 갖고 있다가 많이 빠졌을 때 배팅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예. 제가 방송을 계속 하니까 뭐 조금씩 들어가 있고 계속 그러지만 너무 많이 빠질 때는 저도 도망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재료들이 나와야 될 주식들도 계속 안 나오는 거 보면 회사에서들도 몸을 굉장히 많이 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만 계속 살살살 조금씩 흐르죠. 빠지죠. 그래서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선은 지금은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좀 우울한데 다시 상승 구간이 오면 한 두세 달 또 괜찮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뭐 주식시장이 그렇다고 그런 재료를 갖고 있다고 해서 뭐 계속 상승하는 주식도 많지 않고요. 재료를 갖고 있으면 되려 더 빠지는 주식이 많아요. 그게 바로 호재를 안고서 호재를 안고서 이렇게 쭉 빠지는 거죠. 호재는 여기서 이제 기사든 뭐든 나왔는데 이거를 자꾸선 세력이 계속 여기까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쯤에서 폭락시키고 다시 이렇게 조금 잡다가 그냥 쭉 뭐 여기까지 올리는 거. 거의 그리고 이 매물대가 여기 형성되면 여기까지는 안 가거나 여기 상단만 살짝 짚고 빠지죠. 윗꼬리 달면서. 이게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세력들도 어려운 거예요. 주가 올리는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도 없고. 그렇죠? 이자도 비싸고. 그래서 지금 파는 그렇다. 근데 재료는 더 쉽게 노출될 수도 있겠죠. 지금 있는 주식들도 여기서 이제 재료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안 나오고 여기서도 안 나오고 여기가 있는 주식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면 어쨌든 수익이 나겠죠. 이렇게 이만큼 먹으니까. 그죠? 사실은 여기서 재료가 나오고 여기서 여러 데서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안 내보내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용하면 현금을 갖고 있다가 완전 저가에 사면은 되려 또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분은 또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어쩔 때는 지금이 기회인데 현금이 없다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죠? 네. 판단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굳이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 정말 그 종목이 너무 빠진 가격이다 할 때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부러 빼놨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빼놓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간까지. 주식이. 그렇죠? 그래서 현금 갖고 있다가 그럴 때 베팅 하시라는 거죠. 지금도 이런 데 있는 주식 많아요. 이런 거예요.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어쨌든 올 한 해도 어렵겠지만 얕게 하세요. 얕게. 여우처럼 얕게. 그죠? 최대한 막 이렇게 올려서 막 갈 것 같이 해도 안 사다가 쭉 빠졌을 때 이럴 때 사는 그런 현명함, 총명함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되게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주말 잘 되세요.